중국 2위의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 그런데 350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짊어진 채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헝다그룹은 파산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요즘 중국 헝다그룹으로 인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997년 설립된 헝다그룹은 중국의 부동산 붐을 타고 급속한 성장을 이루며 탄탄대로를 걷던 회사였습니다. 헝다그룹의 쉬자인 회장은 그런 성장세를 바탕으로 2010년대 중반에는 재물의 신으로 추앙받던 알리바바 마윈 회장을 제치고 중국 최고 부호에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돌연 유동성 문제가 터지면서 이 헝다그룹 사태가 제2의 리만브라더스 사태까지 가는 거 아니냐는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선을 긋고 있는데요. 헝다그룹이 리만브라더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채 정리가 단순하며 중국 정부의 빠른 개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헝다그룹의 파산이 세계 경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크게 보자면 1위였던 완다그룹과 2위였던 헝다그룹의 두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완다그룹은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부동산 이외에도 엔터 산업까지 손을 대며 성장세를 이어오다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하지만 이미 2017년부터 중국 정부의 해외 투자 규제 강화 조치에 직면하면서 해외 부동산 사업에서 잇따라 철수해왔지만 부동산 자산 매각이 1, 2년 안에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헝다그룹보다 먼저 골로 간 상태인데요. 완다그룹의 왕젠린 회장도 중국 최고 부호에 올랐지만 완다그룹의 몰락으로 지금은 4,205억 위안, 우리 돈 약 7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빠졌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업도 매각하기에 바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완다그룹도 구조조정을 하며 버티는 와중인데 헝다그룹은 왜 버티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끈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는 특히나 정치적 끈이 중요하겠죠. 이런 끈을 중국 사람들은 관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경유착으로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하여 토지를 구입하고 그 위에 아파트 및 상업건설 등으로 돈을 번 후 그 돈으로 다시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것이 중국 부동산 회사들의 기본적인 테크트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옛 현대건설이 박정희 대통령의 끈을 잡고 현대그룹으로 성장해 나간 우리네 재벌 성장 스토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해외 부동산 개발에 뛰어든 완다그룹은 골로 가는 상황이었지만 헝다그룹은 반대로 중국의 국내 부동산 부양 정책에 힘입어 2017년 한 해에만 헝다그룹의 주가는 490%가 치솟을 정도로 호황이었고 헝다그룹 쉬자인 회장의 자산도 나날이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정치적인 끈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나락으로 가는 건 순식간일 겁니다. 헝다그룹은 광둥성에서 성장한 회사입니다. 광둥성의 핵심 권력자는 당연히 광둥성 당석이겠죠. 광둥성 당석이었던 후춘화가 2017년 돌연 광둥성 당석이에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아마도 헝다그룹이 성장할수록 시진핑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후계자인 후춘화의 정치 자금은 늘어나고 세력이 성장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을 겁니다. 중국은 덩샤오핑이 권력 독점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3대 파벌인 공천당, 태자당, 상하이방이 돌아가면서 권력을 잡게 만들었지만 시진핑이 시 주석에 오른 이후 그 시스템을 쌈 싸먹은 상태인데요. 그렇게 후춘화가 시진핑에게 작업을 당하면서 끈이 떨어져 나간 헝다그룹에게 남은 건 은행에서 빌린 대출에 대한 압박이겠죠. 그런 압박이 없었다면 헝다그룹은 아직도 잘 나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정치적인 요인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문제도 있는데요. 중국은 그간 덩샤오핑의 선불론을 내세우며 성장 위주의 경제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시진핑은 공부론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공동 부유론을 내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중 무역 분쟁의 결과로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수출주도 경제에서 내수주도 경제로 노선을 갈아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수주도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부동산 시장을 키우는 것인데요. 그렇게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릴 수밖에 없었고 엄청난 거품이 형성되어 중국의 빈부격차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과거 사드 배치를 이유로 중국이 한한령을 내린 이유도 역시 내수주도 경제를 만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는데요.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소득 분배 지표인 지니 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수치로 표시되는데 소득 분배가 완전 평등한 경우가 0, 완전 불평등한 경우가 1입니다. 그런데 0.4 이상이면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0.5 이상이면 폭동 같은 극단적 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중국은 이미 2010년 지니 계수 0.61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잡아야 하지만 이 지니 계수를 안정적인 수치로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이죠. 최근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탕핑이란 단어는 이런 청년들의 절망감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탕핑은 바닥에 평평하게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부가 대물림되고 아무리 이래도 계층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없는 현실이어서 청년들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마음적으로 훨씬 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수저론의 흑수저나 또는 M4 세대와 같은 이야기겠죠. 그렇게 정치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이 합쳐져 헝다그룹이 파산의 위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럼 중국 정부에서는 헝다그룹을 그대로 놔둘까요? 아마도 디폴트를 방치하고 적당히 구조조정을 거치면 국유기업으로 만들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 안에서 헝다그룹이 발행한 달러 채권이라든지 해외에서 헝다그룹에 투자한 돈은 휴지가 되겠죠. 재밌는 이야기가 여기서 또 나돌고 있는데요.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마이클 버리가 헝다그룹의 자금줄이 암호화폐와 관련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려진 테더의 발행사인 테더사의 상당량의 자산이 헝다그룹의 채권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인데요. 테더사는 홍콩에 본사가 있는 회사에다가 자회사로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파이넥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헝다그룹 이야기로 뉴스가 도배될 당시 암호화폐 시장도 폭락을 겪었는데요. 요약하자면 헝다그룹이 채권을 테더사에 팔고 달러를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했고 그 부동산의 대부분이 시진핑의 정적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에 헝다그룹을 작업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더사에서는 헝다그룹의 채권은 아니라고 발표하면서도 그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비밀이라고 밝혔는데요. 장난하냐? 또한 알리바바 산하의 타오바오와 헝다부동산이 5대5의 지분을 가진 광저우 FC 축구팀을 봐서도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과 헝다그룹의 쉬자인 회장이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윈은 대표적인 상하이방 계열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중국 정부에서 두 기업을 제대로 작업하고 있다는 것이 우연은 아닐 겁니다. 헝다그룹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됨과 동시에 지난 9월 24일 중국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모든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정화폐와의 교환을 금지하는 등 단속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중국이 그간 비트코인 채굴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일단 중국에서 비트코인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에 나선 자산가들이 꽤 되었는데요. 중국은 자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송금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트코인으로 자금 세탁을 해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꼼수가 생겼고 이는 한국 언론 매체에서도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비트코인을 이용해 사들이는 내용에 대해 최근 다루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최근 중국에서 사교육 금지가 발표되면서 순간 제 머리를 스친 단어는 음마 아파트였습니다. 사교육이 금지되면서 중국 역시 음마 아파트처럼 교육시설이 잘된 지역의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지금은 30% 이상 내린 금매에도 매물이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중국에서 새로 지은 빈집이 문제가 많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놓고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중국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려고 하는데요. 헝다그룹은 그 대표적인 희생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이 부실해진다는 점인데요. 이 역시 중국의 은행들은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는 많이 다릅니다.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날 발표된 정책은 즉시 시행이 가능하고 시진핑 입장에서 보자면 부동산이 폭락하든 암호화폐가 폭락하든 자신의 정적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거기에 투자한 서방 기업들의 투자금까지 같이 날릴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볼 거 없는 전략인데요. 최근 중국 정부에서 알리바바, 텐센트 등 빅테크 기업들을 손보고 있는 것 역시 정부 관리 하에 두기 위해서입니다. 이들 기업들도 독점화에 나서고 빈부격차에 일조하고 있기도 하죠. 장기 집권을 노리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체제 안정이 가장 큰 과제가 될 수 있는데요. 시진핑 집권 이후 신장과 홍콩 문제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맞서며 소수민족 통합과 홍콩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강화한 것도 체제 불안 요소를 없애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헝다그룹 사태도 이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헝다그룹이 파산되더라도 중국 정부 주도 하에 규칙적이고도 안정적인 절차로 리스크를 낮출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헝다그룹 파산으로 인해 중국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만들게 된다면 오히려 시진핑 장기 집권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헝다그룹 사태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9월 29일 헝다그룹 자회사인 헝다그룹 난창유한공사가 보유한 성징은행 비유통 주식을 매각해 1조 8,3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며 급한 불은 끈 상황입니다. 다만 헝다그룹의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에 증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헝다그룹 문제로 증시에 조정이 나온다면 눈여겨보았던 종목들, 특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승하는 실적이 입증된 기업들의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한 부동산 시장의 버블 문제는 중국뿐만이 아닌 세계적인 흐름으로 앞으로는 점진적 하락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각국 정부에서 대출을 조이고 금리를 속속 인상하고 있기에 부동산은 지금부터 투자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